검찰총장 대행 퇴임했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만석 예. 그 대행은 지난 취무정 검찰총장의 참모였고 예. 윤석열 내란숙의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과정에 본인도 마치 가담한 의혹이 있는 예. 친윤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떠나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검찰권 수호를 위해서 예. 이 집단 그 행동에 나선 검사들, 부적절한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멈춰라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이 저는 매우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개괄을 좀 해보면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항명 파동의 어떤 본질은 뭡니까? 이게 항명 파동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의 친윤 정치 검찰이 주동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인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들의 난동에 가까운 이런 집단 행동은 국민을 위하거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그동안 행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7년 영장 심사제가 도입될 때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2012년에 중수부 폐지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인 윤석열 부장검사가 한상대 검찰총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집단 행동에 앞섰습니다. 결국 총장이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마저도 사퇴시키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쭉 그 사실관계들을 해 보면은 그동안 나온 사실관계들은 일단은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검과 그다음에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압에 의해서 행사가 된 것처럼 항소 포기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소 포기 자체는 박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사안은 항소 포기할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 많은 검찰청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거 일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항소 포기를 할 것인가 한 거는 그것은 검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이 사건은 더더욱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 기준 양형에 대해서도 본다면 항소 기준에 맞게 양형이 선고가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이 선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무죄가 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소에도 항소 인용 가능성이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면 이것은 항소 포기를 해도 무방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항소 포기가 마치 부당한 것처럼 이것을 저는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그 검찰총 대행이나 노만석 대행이나 거기서는 항소 포기가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결정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좀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직접적인 외압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왜곡해서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윤 검찰, 정치 검찰, 정치 검찰들은 이 사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조작 수사의 의혹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은 거기 수사하거나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작 수사가 드러날까봐 그런 배경도 있다고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그것에 편승해서 마치 이것이 항소 포기가 부당한 것처럼 거기에 편승해서 검찰권 수호를 위한 집단 행동에 가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그것은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기소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들 본인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기소할 주체가 본인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저는 검사들의 이러한 집단 행동에 예. 대해서 저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 검사들 특히 또 판사도 포함해서요.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징계법은 제가 검찰개혁 예. 법안 중에 하나로 작년 8월에 이미 발의해 놨습니다. 예. 검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징계에서마저도요. 예. 그래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징계 수위가 낮고요. 예. 그리고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어서 예.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했던 예.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해도 그냥 사표받고 예. 내보내는 예. 이런 제 식구 감싸기가 그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예.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예. 검사들도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예.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파면이 불가능한 무슨 일을 건가? 해도 파면이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탄핵 절차에 예. 의해서만 헌법재판소에서 예. 파면이 가능한 예. 이런 징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검사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이고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에 따라서 예.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중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그럼? 징계 청구권은. 징계 청구권은 검찰 내부에서 갖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법무부에서 예. 이 징계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고 일반 행정 공무원처럼 징계가 진행이 됩니다. 파면도 가능해지고. 파면도 가능해집니다. 예. 예. 자, 검찰들이 아까 이렇게 저항하는 일부 어떤 정치 친윤 검찰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검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안 수사 요건입니까? 보시기에는 뭡니까?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예. 검찰 개혁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예.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겠죠.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마 예. 그 목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보안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기 위한 이번 기회로 그래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저는 집단 행동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원래 약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다 약간 분위기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예. 입장과 그 폐지해야 된다는 예. 입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예. 때문에 그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예. 저런 그 집단 그렇습니다. 행동을 하는 예.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한가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들이 이번에 저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 수사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예. 그런 전 삐뚤어진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 박 의원님 검찰 선후배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연락이 옵니까?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혹시 내부에?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은 예. 오지 않고 예. 건너서 전해드리면 이번 기회에 좀 판을 좀 바꿔보자. 예. 그 검찰청 폐지되고 좀 이렇게 검찰이 수세로 몰려 있었는데 이 항소 특정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예. 뭔가 이게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세력들과 같이 합심해가지고 예.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예.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총력을 다해서 예.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 의원님 여기 나오시면 몇 번 말씀을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평검사들까지 왜 그러나요? 이제 평검사들은 뭐 수사 뭐 1년, 2년 이렇게 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자기가 수사했던 정의를 세워봤던 이 경험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수사건을 가지고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내란을 일으킨 이 그 검찰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검찰 집단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확증 편향이 가면서 평검사들까지 거기에 저는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그 나를 시간으로 계산 석방했을 때 즉시 항고 안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검찰에서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날 만도 한데 왜 그럴 땐 조용한가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기준을 보시면요, 검찰권을 수호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지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그것이 정의에 맞는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것은 검찰권하고 오히려 윤석열이 풀려남으로써 훨씬 더 검찰권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집단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평검사들, 아직 좀 물들지 않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항을 할 법도 한데 그게 너무 조용한 게 신기해서요. 뭐냐면 김건희 씨한테 수사할 때도 핸드폰 다 반납하고 이른바 콜검이라고. 그럴 때는 저항할 만하지 않나요? 왜 호수도 없나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기주의, 그 검찰권 남용의 경험 속에서 검사들이 저는 집단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권만이 정의롭고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만이 그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집단 착각 속에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윤석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뭐 검찰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 건재해야 검찰권을 더더욱이 인정해주고 자기들의 권한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저는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그 다수가요.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일부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진 검사들도 충분히 저는 있는데 다만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그런 조직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